자,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16일이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5분. 자, 오늘은 시황에 대한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요. 그 띵글 PC 버전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신데 불편함을 느껴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UI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던 UI랑 그 다음에 지금 띵글에 적용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UI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게 이번 방송의 목표입니다. 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요점만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먼저 띵글 스톡 먼저 가겠습니다. 이게 띵글 스톡이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전히 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떠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아마 주주분들을 시작으로 띵글 PC 버전 일단 주식 버전이 정식으로 배포가 되겠죠. 인증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인증 코드를 하나 발급을 해서 여러분들 메일에 그 인증 코드를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설치하실 때 그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면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보면 파일이 3개예요. 기억하세요. 첨부 파일에는 파일이 3개 들었습니다. 하나 오픈 API 파일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띵글 설치 파일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인증서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오픈 API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냥 누르시고 설치를 하세요. 설치하시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띵글 설치 버전을 설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이제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마 작동을 시키면 인증 번호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요. 이 두 가지 작업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인증서에 인증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처음에 한번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오픈 API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P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딱 할 때 오픈 API만 작동돼야 되는데 그 뒤에 띵글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 띵글을 꺼라 이렇게 뜹니다. 오픈 API를 업데이트 하는데 띵글이 켜져 있으니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업데이트 못하니까 띵글을 꺼 라고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띵글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투명한 상태에서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거지 여러분들 눈에 어떤 화면으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꺼야 되는데 뭘 꺼야 되는지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 컴퓨터에서 작업 관리자라는 게 뜹니다. 작업 관리자. 그래서 작업 관리자를 켜시면 그 리스트에 띵글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띵글을 선택하시고 띵글을 작업 종료시키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팝업 창에 떠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 예,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텍스트를 100%가 아닌 150% 정도로 두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시스템 폰트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폰트를 쓰다 보니까 시스템 폰트를 이게 아마 11이나 12 정도에 맞춰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150%로 만들면 텍스트가 커지면서 이게 맞춰놓은 화면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카페 게시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화면 해상도가 1920에 1080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920에 1080 기준. 그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UHD든 아니면 QHD든 아니면 FHD든 상관없어요. 그 이상의 화면에서는 뜨는 게 전혀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1366 733인가? 이렇게 이제 1920, 1080 아래 단계 해상도인 경우에는 아직 테스트를 안 했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좀 안내를 주세요. 지금 노아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잠깐만요. 지금 세미나 내용 사용 설명서 올려주시나요? 지금 기본적인 건 블로그에 올라가야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거는 블로그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설치돼야 되는지도 다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말로 듣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1920, 1080 사이즈 이상만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 아래 단계를 지원할 거냐는 이제 개발자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원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지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일정상 우선순위를 위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가능하도록 개발해서 오픈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커버하는 것보다 약간의 예외를 남겨놓고 우선 오픈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A 환경에서 일하고 특이한 케이스만 B 환경에서 일한다 그러면 A, B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사용자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개선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풀 HD 이상만 지원되도록 일단 UI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이하에서는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366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부 작업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UI를 좀 뜯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차트가 뜨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화면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재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자 분이랑 좀 협의를 하고요. 협의를 한 다음에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1순위는 사실은 업비트예요. 그죠? 지금 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 미션은 업비트를 반영한다예요. 업비트를. 업비트를 반영한다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션 중에는 9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적용하는 부분도 현재 고려 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이제 조율해야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오픈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오픈되는 건 다 한 거예요. 예, 주식 버전은 완전히 오픈이 됐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버전은 8월 15일까지는 그냥 베타 파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업데이트는 하지만 신규 파일이 런칭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이후에는 띵글이 정식 버전이 나오고 나면 예, 정식 버전에 포함돼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이상의 어떤 건 당분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 우선순위라든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좀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일정을 예, 잡아야 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내일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설치 가이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예. 이전에는 솔직히 되게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베타 파일을 공유하느냐고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바쁜 일이 좀 끝나고 나면 예, 좀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의 말을 빌려보면 안 되는 건 없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렇게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만 따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게 시급하면 이걸 먼저 하는 거고, 그죠? 시급하지 않으면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을 더 두고 예, 업데이트되는 시점을 늦추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작업 기간을 따져서 예, 고려를 해봐야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띵글 PC 주식 버전에서 그러니까 띵글 스톡이라고 하는 거 쓰실 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그러니까 로그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어떻게 하느냐? 키움으로 해요. 예,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는 건 프로그의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키움 API에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예, 작동을 하면서 키움에 있는 API를 불러와야지만 차트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움 증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갖고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PI라는 거를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움증권에 로그인을 하셔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오픈 API라는 게 있고요. 그 API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예, 오픈 API를 신청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신청을 해 주셔야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투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싫으시면 예, 모투로 하셔도 됩니다. 모투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투가 체크돼 있어요. 그래서 모투가 체크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투를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로그인 안 돼요. 그러니까 모투를 신청하시고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모투를 체크를 풀고 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로그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좌측 상단에는 예, 띵글 로고가 보이고요. 그 위에 이제 상단 메뉴들이 있는데 사실 띵글 차트는 상단 메뉴가 전부예요. 예,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단 메뉴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능들은 사실 증권사에 있는 HTS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제공하는 것은 증권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예, 증권사의 HTS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대체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 HTS를 켜놓고 그쪽에서 보여주지 않는 정보를 재빠르게 보고 싶을 때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순전히 키움증권에 있는 API랑 통신을 하면서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API 쪽에 데이터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그 키움증권에서 의심을 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호출하지? 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반응을 천천히 한다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조금씩 걸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천천히 요청을 해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이라든가 그런 거를 작동할 때 그리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프로그램이 느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데이터가 끊기지 않도록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차트를 그리는 거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려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를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딜레이가 느껴질 정도로 그려지진 않고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물론 약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시간, 그 다음에 통신하는 간격 때문에 이게 1초 단위는 아닙니다. 0점 단위예요. 0점 단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1초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0점 단위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거의 못 느껴요. 정말로 빠르게 거래되는 상황이 아니면 거의 시각적으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려집니다. 느낄 수가 없죠. 0점 단위라니까. 제가 0.4초인가 5초인가 그래요. 이게 데이터 주기가.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주고받는 주기가 0.4초인가 0.5초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리는데 0.1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0.6초마다 이게 아마 차트를 한 번씩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초치기의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시각적으로는 사실 크게 느끼기 어렵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뭐 완전히 초단타를 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0.01초 단계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은 권장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는 이 봉 전체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로딩할 땐 시간이 걸려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주세요. 자, 좌측 상단에 보면 프로그 차트와 일반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동평균선을 적용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 차트는 이제 볼린저 밴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처음에 분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차트로 바꾸시면 이제 이쪽이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죠. 이동평균선으로. 그리고 다시 프로그 차트를 보시겠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 차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있는 기능은 이제 현재, 과거,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패치가 되면 이제 예측이 하나 더 붙어요. 이게 패치가 되면 현재, 과거, 미래, 예측 이렇게 4개가 붙게 되는데, 아직 예측 UI는 안 붙은 거예요. 지금 이제 3가지만 붙어 있고, 이제 예측 UI가 나중에 붙을 건데, 예측 UI는 여러분들이 임의의 가격을 입력하고 입력된 상태의 상황을 미리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오르고 2% 오르고 3% 오르고 4% 오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게 예측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현재 종가 기준으로만 미래를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와 그다음에 예측의 차이입니다. 예측은 여러분들이 가상의 종가를 먼저 가정해 보고 또는 가상의 시가를 먼저 가정해 보고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분석하는 거예요.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민티크님은 1% 상승, 노아님은 2% 상승, 코딩님은 3% 상승, 제이님은 4% 상승, 그 다음에 강동원님은 5% 상승이 자기 분석 대상이었다. 그러면 한 사람은 1%, 한 사람은 2%, 3%, 4%, 5% 이렇게 5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캡처만 해가지고 카페에 공유만 해도 5명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1%, 2%, 3%, 4%, 5%로 시작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시나리오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세요. 그게 예측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분석할 사람 뭐요? 하이닉스 분석할 사람 뭐요? 코스피 분석할 사람 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7, 8명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본인들끼리 막 종가나 시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작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서로 막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시나리오를 개인이 보유할 수 있게 돼요. 자, 현재는 그냥 현재가로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로 가면 이제 시초가 상태의 보조지표의 위치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면 현재 상태에서 다음 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봉은 선택하시면 돼요. 월, 주, 일, 30, 60, 120, 240 그냥 선택하시면 봉이 바뀝니다. 분봉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5분, 10분, 30분, 60분, 120분, 240분 분봉까지 지원하는데 혹시 봉 더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1분 봉, 그 다음에 15분 봉, 그 다음에 90분 봉, 180분 봉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봉 중에 이런 거 정말 많이 쓴다. 근데 띵그레는 없다. 넣어달라. 라고 뭔가 요청을 하시면 이제 개발자 분이랑 협의를 해서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청하시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매트릭스는 누르면 켜지고요.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그죠?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져요. 켜진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앞에 10개가 보이게 되죠. 요 UI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현재 1번만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 누르면 가로로 더 커지고 그 다음에 3번 누르면 거의 가로가 풀 사이즈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1920까지 커지는 거죠. 가로가. 그래서 차트를 한 번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3 사이즈로 놓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정밀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1 사이즈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 사이즈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못 다루는 거, 화면인데요. 확대 어떻게 해? 그죠? 확대는 끝에 잡아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렇게 위에를 숫자가 적혀 있는 위에를 이렇게 잡아 끄시면 돼요. 위로 올리면 늘어나고 밑으로 내리면 줄어요. 보이세요? 이 좌측에 수치 영역의 상단을 잡은 다음에 당겨 올리면 위로 늘어나죠. 반대로
하단을 당기면 밑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중심을 당기면 위치가 이동하죠. 보이시죠? 다시 이렇게 당기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편해요. 이 키움증권 영문 확대 축소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거든요. 예, 잘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차트 그냥 보시면 돼요. 오, 지지 저항이 저기였구나. 예, 이렇게 확대 축소하시면 됩니다. 짠, 짠. 이해되셨죠? 지금 봉 개수는 제가 알기로 한 80개 정도? 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볼 수 있는 봉의 개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휠로 하면 이렇게 가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휠로 하면 이렇게 가로가 늘어나는 거죠. 세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십자가 있는데 예, 십자봉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당겨집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쭉쭉쭉쭉 당겨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예,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휠, 그 다음에 스크롤, 그 다음에 드래그.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기억해 두세요. 휠, 스크롤, 드래그. 휠은 예, 가로예요, 가로. 가로에 그 봉 개수를 조작하는 게 휠이고요. 스크롤, 그 수치에 있는 거를 찝어가지고 예, 위아래로 스크롤이라고 해야 되나? 드래그라고 해. 아, 스크롤이 가로고 그 다음에 상하 드래그가 봉을 확대 축소하는 거죠. 수치창을 잡고. 그리고 이제 십자를 가지고 예, 찍어서 움직이시면 위치가 이동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를 새 캡처를 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됐죠? 예. 자, 요거 1번.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마우스 여기 휠이 있어요. 휠. 요거 쭉쭉쭉쭉쭉. 요거 2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예. 여기 4번. 가운데 5번이에요.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게 지금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위치가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1번이 이동. 예, 1번을 찍고 화면을 찍으면 움직여요. 예, 1번이 이동. 그 다음에 2번 스크롤 하면 봉의 개수가 변하는 거예요. 봉이 80개였다가 이게 쫙 늘어나면서 봉의 개수가 줄겠죠. 한 화면에 보이는 봉의 개수가 주는 거예요. 휠 가지고. 그 다음에 3번을 찍고 올리면 봉이 위로 늘어나요. 위로 늘어난다고. 반대로 4번을 찍고 내리면 밑으로 늘어나고요. 5번을 찍고 움직이면 약간 움직임이 있는데 약간 이동돼요. 그러니까 상하로 이동이 된다고. 보여드릴게요. 자, 위를 찍고 올리면 늘어난다고요. 위를 찍고 올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다시 잘 보세요. 이제 화면에 보일 겁니다. 보이네요. 보이시죠? 늘어나잖아요. 이 정도 알려주면 다 된 거라고 봐요. 이게 해보면 처음에 익숙지 않아요. 저도 이게 처음에 이걸 보고 아, 그지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모바일에서 이렇게 안 움직이고 키움준 것도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용해 보면 나름 편해요. 잘 늘어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게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이 차트가. 근데 밑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42,000원 거길 찍고 내려요. 보이시죠? 쭉쭉 늘어나요. 밑으로. 그 다음에 약간 위치를 좀 옮기고 싶어 그러면 가운데를 찍고 하면 예 조금 이게 증가폭이라든가 감소폭이 좀 덜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잡혀요. 이제 보이시죠? 저렇게 놓고 봉을 보면 엄청 잘 보여요. 봉을 누구지? 민티크님은 봉이 되게 자그마한 상태에서 그냥 캡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봉에서의 지지저항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는 데는 여러 개의 봉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여러 개의 봉을 봐야 될 때는 투심을 봐야 될 때지 볼벤을 봐야 될 때는 사실은 봉 여러 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설명해 드릴 게 이게 다예요. 이거 휠. 아니 여기 위동은 이거 찍고 이렇게 찍으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줘야 돼. 이거. 이 십자를 찍어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십자랑 돋보기 말고 이제 수직선, 수평선 긋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애드온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트라고. 트레이딩 뷰와 이 차트는 다른 차트인 거예요. 기술이 달라. 로직을 짠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샀다고. 이 차트는 프로그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돈 주고 샀다고요. 이 차트를 돈 주고 사면 그렇게 짜져 있는 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저희가 기술력이 좋아서 이렇게 짠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대신 돈을 받죠. 이 차트만 제가 알기로 150 넘어요. 이 기본적인 툴kit만 15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일단 구현하기 위해서 갖다가 이걸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은 C로 짰고 예, 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알기로 C로 아마 활용해서 짰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차트만 WPF라는 그 프로그래밍 방법을 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차트만 들어오는 틀을 다시 짜고 그 다음에 그 WPF로 만든 걸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WPF로 만들어진 차트가 프로그가 만든 게 아니라 사이차트라고 예, 별도로 차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 거를 사다가 일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발자분은 C 개발자예요. C 개발자인데 이 프로그램은 WPF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스를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UI를 바꿀 수 있다고 쳐요. 예? 찍어서 옮길 수도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원소스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차트가 프로그에게 납품한 아니면 판매한 그 원소스를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소스를 다시 다 분석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소스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스 코드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또 작업이 또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적응하는데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건 수정이 된 거고 적응이 안 된 건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예,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 수정이 된다 그러면 그 수정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소스를 뜯어봐야 되고 수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기간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없겠죠? 안 되는 건 없는데, 이게 완제품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트는 완제품을 받은 거예요. 완제품을 받은 거에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산 거죠. 그러니까 소스까지 샀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만 산 게 아니라 소스까지 샀기 때문에 소스에서 이걸 수정할 수 있게 오픈해 놨으면 가능한 영역이고요. 만약에 막아놨으면, 예? 사이 차트 쪽에서 이 UI가 기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막아놨으면 이제 프로그 쪽에서는 그걸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여튼 지금의 UI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UI는 투비랑은 다른 거예요. 투비랑 사이 차트는 다른 차트이기 때문에, 예. 물론 투비도 해외 거고 사이 차트도 국산 차트가 아니에요. 이것도 해외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퍼포먼스가 나름 괜찮은 차트를 자꾸 찾아서, 예, 선택해서 구매한 게 이거거든요. 현재까지는 퍼포먼스는 꽤 괜찮은 편인데 UI가 좀 이질적인 부분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죠. 예. 여기까지 됐죠. 관심 종목 바꾸실 때는, 예,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예, 관심 종목은 좌측 상단에 있는 영역에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매도가는, 예, 바꾸시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알림만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알림만. 트래킹은 아직 테스트를 못해서, 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알림도 정확하게 다 테스트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무시하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알림이나 트래킹이나 이제 제대로 되는 시점이 오면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제 알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 쓰셔도 됩니다라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에 보면 이제 일반형만 돼 있는데 원래 공격형과 방어형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논리를 다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함수를 넣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함수를 반영하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식만 짜놓은 상태고 아직 안 돌려봤어요. 그래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그 소스를 개발해서 돌려본 다음에 그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패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일반형만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관심 종목을 바꾸고 싶으면 관심 종목 버튼을 누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종목 관리 누르시면, 예, 추가할 수 있죠. 종목 검색하셔서, 예, 여기서 이제 검색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레버리지다. 레버리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검색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가요. 예, 닫으시고, 저장하시면, 예, 레버리지가 이렇게 입력되어서 여러분들, 예, 분석하실 수 있는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여기서 고려하실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게 있는데 왜 지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느냐? 포함할 거예요. 예, 포함할 겁니다. 지수는 기본적으로 관심 종목과 관계없이 표시되도록 만들 거고요. 다만 종목을 불러오는 그 개발 방식이랑 그다음에 지수를 불러오는 개발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을 불러올 때 우리가 짜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랑 지수를 불러올 때 프로그래밍 방식이 달라서 지금은 종목만 불러오는 것만 지금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만 불러오고 있고요. 이제 지수도 만약에 불러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 패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미나 할 때 굳이, 예, 영웅문을 켜지 않고 그냥 띵글만 갖고 분석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식은 끝났고요. 딩글스톡은 끝났고 이제 똑같은 차트로 만들어져 있는 코인을 보겠습니다. 기능 다 똑같아요. 그죠? 기능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API를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없어요. 이것만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UI는 다 동일해요. 예, 다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셀렉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관심 종목은 최대 10개까지. 예, 지금 일단 묶어놨어요. 나중에 아마 실제 사용 버전은 아마 이걸 풀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이게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죠. 약간 제한이 있어야 아무래도 그 본 제품이 나왔을 때 사용을 하실 테니까요. 이 차트의 매력은요, 이게 지금 실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놓고 보는 게 최고 매력이에요. 예, 이걸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 지금 가격은 아직도 지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다음 달에 얼마까지 올라간다? 예, 1277만 7천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봉이다. 그럼 주봉이면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항의 위치는 1129만 2천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종가가 다음 주에 시가가 되는데 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음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의 최대 강점은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 아니에요. 60분봉을 딱 보면 예, 이렇게 다음 분봉의 지지 저항이 보여요. 보이세요? 이게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분봉의 지지와 저항은 다음 봉에 어디 있을까? 왜냐면 단타 치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는 거죠. 지지가 저기 있고 저항이 저기 있네. 자, 240분봉으로 보면 다음 봉의 지지 아직 살아있잖아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다음 4시간까지는 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예, 지지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지금 상태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띵글 차트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에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유용한 거죠. 왜냐면 앞으로 4시간 앞, 앞으로 1시간 앞, 앞으로 30분 앞, 앞으로 10분 앞. 이 상황에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상태에서 계속 보면서 예, 가격 움직임에 따라 뭔가 판단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고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띵글 PC 버전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요? 관심 종목 넣으시면 돼요. 검색해서 관심 종목에서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버튼 하라로 그건 검색이에요. 검색. 플라워님 그건 검색이에요. 검색은 나중에 붙어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검색이에요. 그건 검색이라는 별도의 서비스가 붙을 거예요. 종목 검색이라는 별도의 기능이 붙어요. 나중에 붙을 거예요. 근데 그 검색을 띵글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키움이 하는 것도 아니야. 키우면 그 함수가 없어요. 연구관이 8개 있는 종목 불러와 라는 함수가 키우면 없어. 그리고 띵글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가 별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띵글과 연결해요. 그러니까 띵글에는 요구사항만 기록을 해놔요. 자, 지지 생긴 종목 알려줘. 추세 타는 종목 알려줘. 투심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놈 알려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건만 쫙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가지고 종목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과 그러니까 이 검색식과 프로그램이 별도로 통신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종목을 담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요청하면 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종목을 띵글로 줘요. 주면 리스트에 뜨게 되죠. 그러면 그 종목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아 이건 관심 종목으로 둬야겠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포함시키면 돼요. 그건 넥스트 버전이에요. 지금 버전이 아니라 예, 다음 버전에 붙을 거죠. 그러니까 주식 띵글 스톡의 이제 차세대 모델은 종목을 검색하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거래하는 기능 그 두 가지가 이제 향후 발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 지지에서 매수할래. 그럼 이제 지지에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나중에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돼? 이게 사실 최고 관심사거든요. 분석보다 더 필요한 건 종목을 찾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분석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붙게 돼요. 그래서 별도로 붙을 거다. 예, 그거는 아마 올해 말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바로는 못해요.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띵글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검색 프로그램, 종목만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 돌려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목들이 탁탁탁탁 나오는지, 예, 그 다음에 A랑 B랑 조건을 섞어서 검색했을 땐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정도면 제공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예, 띵글 스톡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가볍게 배우시는 단계예요. 종목 검색이 없으면 띵글 스톡은 발전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원래 최종 모델이에요. 주식은 종목을 골라줘야 돼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뭐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이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 이제 골라주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걸 이제 기획부터 해야 되잖아요. 종목 검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8월 이후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에는 띵글 오픈이 걸려 있어서 그 전에는 못 움직일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움직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쪽도 거래 모듈, 예, 거래 모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에다가 매수 매도를 걸 수 있는 거래 API를 붙이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 인력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죠. 근데 다행히 사실 이제 조합원이 완판이 됐어요. 조합원이 완판이 돼서 지금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그 사전 판매 금액이랑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올 말까지는 뭐 그냥 인력을 추가하면 추가했지 감소할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대로 계속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획에 대한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그 일정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제 패치 일정들을 계속 공유할 겁니다. 예. 뭐 언제 이거 패치한다. 그다음에 언제 이거 패치할 거고 언제 이거 패치한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 갈 거고요. 지금은 가장 이제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예,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아마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적인 지표들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뭐 MACD,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RSI,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애드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가지고 일반적인 분석도 가능해지고 반대로 이제 프로고 차트를 이용한 분석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야 고객이 넓어져요. 만약에 프로고 차트만 된다 그러면 이 차트에 적응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서 예, 그런 지표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계속 붙여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 차트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이 됐죠? 제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미래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노아님이 7월 20일 정도 되면 입사를 하실 건데 개발을 시켜야겠어요. 예, 그림 그리기 그 일을 정달님한테 맡기면 아마 요런 그 채팅 내용은 이제 앞으로 안 그려지지 않을까. 복수를 해야죠. 네. 하여튼 부족한 건 계속 만들어 갈게요. 부족한 거는 계속 만들어 가는데 항상 중요한 건 예,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개발자분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를 해야 실현 가능한 일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이랑 호흡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오스를 들고 있잖아요. 이오수. 이오수. 이게 차님한테 저주를 받은 이오스인데 보세요. 이게 다음 달에도 지지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예. 눈에 보이시죠? 다음 달에도 지지가 있다라는 게 예,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보이세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눈에 보이시죠? 예. 이게 이오스의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지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내려온 거라 그냥 버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래에 지지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온 거라 지지에서 팔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8,000원 정도에 사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팔고 싶은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 시가 이상. 그래서 이게 9,600원 이상 가야 팔 수 있는 거고 저항이 없죠. 저항 한번 볼까요? 저항이 어떻게 생겼나? 네. 이게 최초 모습이에요. 최초. 이게 과거 차트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하는 거 잘하시면 돼요. 끝까지 뒤끝이 있으시네. 잘못했습니다. 잘하는 거 잘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거 자꾸 욕하지 마세요. 개발자분이랑 상의해야 돼요. 개발자분이 안 된다 그러면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9,400원? 예. 아마 빨리 판다 그러면 9,400원이고요. 위에 저항이 없는 관계로 잘 팔면 여기 12,800원? 예, 이 정도까지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중간에 막 내려오니까 막 손절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그건 기준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기준이. 다행히 지금 가격은 1475원이에요.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일봉으로 가보면 제가 어디서 샀더라? 제가 산 날이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이날 샀는데 이날 고가가 그 빗썸 기준으로 아마 8,4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 근데 그때 팔았으면 한 5% 가까이 수익 나고 빠졌을 텐데 멍청하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7천 얼마까지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가격의 고가를 보면 8,565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8,400원에 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그 위 가격까지 올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초부터 팔고 싶었던 가격은 8,400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틴 거고요. 그 당시에 저 때문에 물린 분들 꽤 있으셨을걸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이 옷을 사신 분들은 안 판 게 그때보다는 나은 선택이 된 거죠. 앞으로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 당장만 보면 예, 그때 팔지 않은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차트에 그려져 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트에 그려져 있는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어도 내 생각의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2,000원 오면 추매, 예, 2,000원 안 오면 홀딩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예, 2,000원이 올 일도 없거니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허무맹랑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살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실제 거래에서 보면 여유를 줘요. 여유. 그러니까 떨어져도 별 생각 않고 올라가도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게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손실도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손실이 있었는데 그 있던 손실마저도 이제 다 복구가 된 거죠. 그러면 손실이었을 때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했다면 지금 와서는 그게 상당히 부질없는 짓인 거잖아요. 이미 이익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상태가 손실이냐 이익이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죠. 이걸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으면 진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좋은 환경이 됐을 때 돈도 벌고 스트레스도 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돈을 벌더라도 중간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이게 사람 인생이 좀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차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이 근본적인 요소는 단순히 돈을 번다? 그리고 지지저항을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인지하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당신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인지하신다면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예, 그런 거죠. 매수를 해놓고 버텼더니 그 밑에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뭔가 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떨어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조정을 하는 거라는 걸 어렴풋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순간에 받아내잖아요. 그런 용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갖기 어려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툴을 통해서. 띵글 PC 버전은 지금 6월 15일에 끝났고요. 스톡은. 그 다음에 코인은 8월 15일에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매달 1일에서 매달 7일 또는 10일까지 항상 써보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맛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재미를 느껴보시고 실제로 이 시장 안에 들어오는 고객이 될 테니까요. 특히 코인 버전은 이제 조합원들이 파시는 그 띵글이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브로셔는 언제 나오나요? 작업해야죠.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플라버님은. 이제 작업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특히 모바일 버전은 제품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 제품이 나와야 이제 브로셔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브로셔를 만들기 위한 작업, 사전 작업들은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다 배포를 해드릴게요. 동영상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PDF 파일로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야 그게 뭐야 그러면 그냥 URL만 툭툭툭툭 던질 수 있게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나온다고 하면 8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7월 중에 서비스가 오픈할 거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 오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드린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사실 복잡한 건 없어요. 복잡한 건 없어서 써보시면 되는데 이게 막막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할 때의 기분을 똑같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저 많이 모았잖아요. 지금 모여있는 게 분들이 뭐 카톡방에는 한 500명 넘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카페에는 2600명 넘게 모았으니까요. 많이 모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부에 소개하기 편리하도록 자료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차피 영업을 하시더라도 정식 버전이 나와야 되니까 한 7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재인쇄를 해야 돼서 그 일정을 이제 차근차근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 왜 스크롤이 안 돼? 이거 왜 확대가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지는 개발자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데 나눠보고요. 나눠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